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됐죠?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영상을 다시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부터는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의 문제풀이를 차근차근 빠른 속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생명과학의 이해, 이거 좀 짧겠죠? 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경향이랑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테마 대표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학년도 9월 대수능,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전에는 생물의 특성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쉽고 평이해서 요즘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추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납적 탐구하고 연역적 탐구, 대조실험, 대조군 실험군, 그 다음에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을 일단 설정한 거죠. 다음 갈색 생쥐 모형, 흰색 생쥐 모형을 준비해서 지역 A와 B 각각의 두 모형을 설치했다. A와 B는 각각 갈색 모래 지역과 흰색 모래 지역 중 하나이다. A에서는 기억이 니은보다, 다음에 B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기억이 뭐죠? 갈색이, 니은은 흰색이 뭐 했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네요. 그리고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갈색이 더 많은 공격을 받은 A 지역은 뭐가 될까요? 흰색 모래 지역이 되겠죠. 그래야 결론이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흰색이 공격을 더 많이 받은 B 지역은 갈색 모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기억, A는 갈색 모래 지역이다. 틀린 말 되겠죠.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이에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연역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 A는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졌어. 왜? 생존에 유리하니까 적응하고 진화한 거죠. 맞는 말.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붉은 아랫배를 가진 수컷 큰 가시고기는 번식기에 동일 종의 다른 수컷이 자신의 영역내로 들어오면 공격 행동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내로 들어온 붉은색이 있는 물건에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고, 그래서 아랫배의 붉은색이 수컷 큰 가시고기의 공격 행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가시고기와 모양이 같지만 아랫배 부분에 붉은색이 없는 모형 A죠. 그 다음에 아랫배 부분에 붉은색이 있지만 모양이 서로 다른 모형 B, C, D를 그림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B, C, D는 공격을 많이 받고 A는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붉은색이 공격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준비한 모형 A, B, C, D를 번식기인 수컷 큰 가시고기의 영역에 넣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은 공격 행동을 유발했고 리을은 공격 행동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개는 공격 행동을 유발했고 하나는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이 4개 중에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 그런 변인이 뭐죠? 그렇죠. 붉은색 배의 유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 공격을 받지 않은 하나가 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A, B, C,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리을, 공격 안 받은 리을이 뭐라는 얘기? A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랫배의 붉은색은 수컷 큰 가시고기의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리을은 A다. 맞는 말 되겠죠? 두 번째, A에서 수컷 큰 가시고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텃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럼 A를 한번 볼까요? 공격 행동을 해. 자기의 영역 내로 들어오면. 이거 텃세죠. 그래서
맞는 말. 나에서 모형의 아랫배 부분의 붉은색 유무는 통제 변인이다 라고 했는데, 변인에는 뭐가 있죠? 조작 변인하고 통제 변인이 있죠. 독립 변이네. 그렇죠? 조작 변이는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조작하는 거. 변화를 주는 거야. 통제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렇죠? 아랫배 부분의 붉은색 유무, 이건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 통제 변인이 아니고 조작 변인이 돼야 됩니다.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수능 2점 테스트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항상성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게 뭐죠? 물질 대사고, 나 체내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상태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이죠. 기억, 가는 물질 대사이다. 맞고요. 니은, 사람에서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졌을 때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것. 항상성이죠. 맞는 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생물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발생은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과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거지. 그게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 됩니다. 정답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아지 로봇의 특징과 이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이다. 강아지 로봇은 주요 재질은 플라스틱과 금속, 센서가 있어 공을 던지면 물어옵니다. 이거 자극에 반응하네.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듭니다. 스스로 충전을 하고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하는 애가 누굴까? 물질 대사가 가능해? 아니지.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치? 아니야, 틀렸고.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 맞는 말 했네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가능해. 이건 생물의 특성이긴 하지만 로봇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BC 학생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어요. 다음 3번 볼게요. 그린 가하나는 세균과 박테리오파지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가 박테리오파지고요. 나가 세균이죠.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기억, 가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가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죠. 바이러스는. 나는 물질 대사를 한다. 그렇죠. 세포는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역시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은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이다. 가,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나,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다, 인류가 당면한 질병,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된다. 기억, 기억에는 유전학이 포함된다. 그렇죠? 유전학은 생명과학입니다. 니은, 생태계 연구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모두 연구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그쵸? 다양한 범위, 그쵸? 세포에서, 분자에서 생태계까지. 그쵸? 그 다음에 생물에서 생물 주위를 포함하고 있는 비생물들까지. 그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겁니다. 맞는 말 되겠고요. 다의 성과는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기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결과 정리 및 분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가 가설이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탐구 설계 및 수행해야겠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 정리해야 됩니다. 기억, 가에서 변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변인 통제는 언제 하는 거야? 탐구할 때. 그러니까 나가 돼야 되겠고요. 나에서 기억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한다.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죠. 그러니까 가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네, 틀렸고요. 다의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어디로? 다시 어디로? 가설로 돌아가야 된다. 가설 수정. 정답 2번 디귿만 맞게 되겠죠. 다음 6번.
다음은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가. 독성을 약화시킨 탄저균으로 만든 백신을 접종받은 양들만 살아남았네. 이건 결과에 해당할 것 같죠? 닭 콜레라처럼 기억을 양에게 주사하면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 잠정적 결론, 가설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래 방치된 콜레라균은 주사를 맞은 닭이 왜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되는지 궁금하였다. 이렇게 버벅대네요. 오래 방치된 콜레라균을 주사 맞은 닭이 왜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되는지 궁금하였다. 이건 뭐야? 관찰, 그다음에 문제인식. 이렇게 되겠군요. 양을 집단 A와 B로 나누어 집단 A는 기억을 주사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탄저균을 주사했고 집단 B는 기억을 주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탄저균을 주사하였네요. 이거 탐구 설계 및 수행한 거죠? 탐구한 겁니다. 자, 그럼 순서 어떻게 돼? 다나, 라, 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는 실험군에 해당합니다. A는 기억을 주사했어요. B는 기억을 주사 안 했어. 그럼 주사한 게 실험군, 주사 안 한 건 그냥 놔둔 거니까 대조군. 맞는 말이죠. 니은 양의 생존 여부는 종속변이다. 종속변이 뭐죠? 결과. 이 종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따른다라는 거야. 그렇죠? 속해 있다, 따른다. 뭘 따른다? 원인을 따른다. 원인을 따르는 게 뭐야? 결과잖아요. 그렇죠? 양이 생존했는지 죽었는지 결과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탐구 과정은 나다라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네. 다나라가네요. 그래서 B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생명과학의 탐구 사례이다. 구달은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였고 관찰된 여러 특성을 종합한 결과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가설과 탐구가 없네요. 실험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귀납적 탐구. 그렇죠?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가 세균 중식 억제 물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설. 동일한 조건의 배지에서 배양한 세균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푸른 곰팡이 배양액 첨가 여부를 달리하여 각 집단의 세균 증식량을 조사하였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건 연합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아니, 연역적 탐구죠. 연역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기억. 더위 먹었나봐요. 날이 더워가지고. 가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니은. 기억은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배지라고 했습니다. 독립변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립변인은 둘로 나뉘어요. 그렇지? 뭐야?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눕니다. 조작변인은 뭐죠? 변화시켜주는 거죠. 통제변인은 나머지 모든 것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하는 변인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다 독립변인이 되고 그 중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하는 요소가 뭐가 돼? 통제변인이 되는 거죠. 여기 봐봐. 동일한 조건의 배지. 그러면 이 배지의 조건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치? 그런데 뭐 했어? 일정하게 유지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통제 변인이 되고 통제 변인은 독립 변인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거, 개념 잡아두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나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뭐뭐일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문제 마지막 8번입니다. 표는 ABC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개구리, 집신벌레, 박테리아, 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핵산을 갖는다. 이거는 다 같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개구리랑 집신벌레는 세포 분열을 하는데 박테리아와 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OO 이렇게 되고 A가 박테리오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거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테리오파지는 당연히 안 할 테고 C도 안 했네. 그럼 발생 과정을 거치는 거는 B밖에 없네요. 이거 뭐죠? 개구리. 그렇죠? C는 당연히 집신벌레. 다 풀어버렸네.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다. 맞고요. A에서는 스스로 핵산이 합성된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는 못합니다. 합성, 물질 대사잖아요. 그쵸? 틀렸고요. B는 다세포 생물이다. 개구리. 다세포 생물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로 갈게요. 1번.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이에를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과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니은. 어떤 수생생물은 통기 조직이 있어 환경에 뭐한 거야? 적응하고 진화한 겁니다. 기억. 가에서 기억은 자극에 해당한다. 빛, 환경 변화. 맞죠? 니은은 세포로 구성된다. 식물, 당연히 세포로 돼 있죠. 그림에서 나타난 생물의 특성은 가보다 나와 관련이 있다. 사막지역,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거 적응과 진화의 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맞는 말.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그림은 생명과학의 두 가지 탐구 방법의 과정 중 일부를 자료는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1과 2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1. 탐구 설계 및 수행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역 2는 귀납 이렇게 되겠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가설 설정, 문제인식, 결과 정리 및 분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기억 이게 문제인식일 것이고 니은은 연역에만 있는 가설 설정이 될 것이고 디귿은 결과 정리 및 분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 새끼 제갈매기들이 어미의 부리 끝에 있는 붉은 점을 쪼아대는 것을 보고 어미 부리에 있는 붉은 점이 새끼로부터 쪼기 반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설 설정했네요. 연역적 탐구네. 그래서 했더니 붉은 점이 있는 애들은 그렇죠? 쪼기 횟수가 매우 컸고 그렇죠? 엄마랑 외모는 매우 유사하지만 붉은 점이 없는 B는 쪼기 반응이 35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붉은 점이 쪼기 반응을 유발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기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답을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 가설 설정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이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에서 1이 이용되었다. 연역적 탐구. 이게 맞잖아요. 맞고요. 디귿. A는 생물의 특성 중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쪼기 반응. 그렇죠?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A에서 F는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관계를 표는 그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현미경의 발달로 관찰된 상어 피부에 있는 미세돌기의 특성을 적용하여 따개비가 붙지 않는 배를 만들었다.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생물학이고 상어, 현미경은 물리학, 공학 뭐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다음 DNA 연기서열 분석법이 개발된 후 컴퓨터 연산 및 정보 처리 기술로 사람 유전체의 모든 연기서열이 밝혀졌다. 이건 생명과학이고 이거 뭡니까? 정보학 뭐 이렇게 되겠네. 기억.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니은. 가는 생물의 우수한 특징을 모방한 제품 개발의 사례이다. 이게 맞죠? 나는 B의 사례이다. B가 뭐죠? 정보학과 생명과학. 맞네요. 그래서 맞고요. GPS를 이용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은 F가 C보다 관련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F 뭐죠? 화학. C는 뭐죠? 공학. 그럼 뭐가 더 관련이 깊지? 공학이 더 관련이 깊네. 그치?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다음은 학생 A와 B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A는 몇 가지 식물에서 잎의 앞면과 뒷면에 분포하는 기공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식물에서 기공이 잎의 앞면과 뒷면 중 어디에 더 많이 분포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육상식물은 잎의 뒷면에, 수생식물은 잎의 앞면에 기공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뭐 한 거죠? 조사, 자료 수집, 관찰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렸죠. 가설이나 탐구 수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귀납적 탐구구나. B는 효모 배양이 당 함량이 높을수록 효모가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한 이산화탄소량이 많을 것이라 가설 설정. P와 같이 탐구, 설계 및 수행 이렇게 되네. 요거는 연역적 탐구. 이른 실험군이다. 했습니다. 증류수 효모액. 이게 뭐야? 당을 안 넣었잖아. 그렇지. 조작하지 않은 거지. 이건 대조군이야. 틀렸고요. 기억은 가설 설정 단계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귀납적 탐구잖아. 가설 설정 단계 없어요. A와 B의 당 함량은 같아야 한다. 같으면 안 되죠. 이거 조작 변이니까. 그렇죠? 틀렸고요. A가 수행한 탐구 과정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아요. 그렇죠? B가 탐구를 수행할 때 1, 2, 3의 온도는 달라야 한다. 온도는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 변이에요. 같아야 됩니다. 뭐만 달라야 돼? 당 함량만 달라야 돼. 그게 조작 변이.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의 이해 가볍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여기는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파트는 생명과학 전체, 생명과학 원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이 단어 문제를 또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 안녕.